아흔을 넘기며 젊은 시절엔 보이지 않던 세상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얻은 깨달음 중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 자랑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입니다. 돈이든 건강이든 자식이든 과거의 무용담이든 화려한 인맥이든 말입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며 단언컨대 자랑은 필연적으로 화를 부릅니다. 우리 속담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자랑하지 말라는 말이 있죠. 젊었을 땐 그 뜻을 몰랐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긴 고개를 넘어오며 그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피와 눈물로 새겨진 삶의 지혜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대그룹을 일으키며 저는 많은 부와 명예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뼈저리게 배운 교훈은 자랑이 아닌 겸손이 사람을 살린다는 것이었습니다. 한때 큰 공사를 따내고 흥분했던 시절, 그 성과를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떠벌렸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때부터 주변에 불편한 기류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웠던 동지들이 멀어지고 진심으로 저를 응원하는 이가 드물어졌습니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 성취를 자랑하는 순간 상대방 마음에는 시기, 질투, 혹은 부담이 생긴다는 것을요. 돌이켜보면 자랑은 나약함의 표현이었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굳이 떠들지 않아도 삶에서 빛이 흘러나옵니다. 반대로 자랑이 많은 이는 내면이 불안하고 타인의 인정 없이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90년 세월 동안 자랑 때문에 친구를 잃고 가족과 마음이 멀어진 이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자랑이 인연을 끊고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제 삶에서 깨달은 절대 자랑해서는 안 되는 5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단순한 훈계가 아닙니다. 인간 심리와 겸손이 가져다주는 깊은 평온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잠시 멈추세요.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자랑이 화를 부르는지, 그리고 어떻게 겸손이 더 큰 존중을 얻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왜 자랑하고 싶어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젊었을 땐 성취가 곧 나 자신이라 여겼습니다. 돈을 벌면 내가 대단한 사람 같았고, 건강하면 특별한 사람 같았죠. 자식이 잘 되면 내가 훌륭한 부모라는 증표로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깨달았습니다. 그건 모두 허상에 불과했습니다. 자랑은 본능이지만 동시에 인간관계를 망치는 독이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사회적 비교 이론, 소셜 컴패러선 시리즈로 설명합니다. 1954년 네온 페스팅거가 제시한 이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평가합니다. 자랑은 내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되죠. 하지만 그 순간 상대방은 나와 자신을 비교하게 됩니다. 듣는 이는 불편해지고 나 역시 무의식적으로 그 불편한 기류를 느낍니다. 저는 사업하며 수많은 이를 만났습니다. 겸손히 말하는 이는 시간이 지나도 존경받았지만 과시하는 이는 어느새 주변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랑은 짧은 순간 달콤해 보이지만 결국 고립을 가져옵니다. 정주영으로 살아온 제 인생에서 수많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그때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고 다짐했죠. 하지만 그 다짐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자랑은 시련을 이겨내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자랑이 많을수록 시련 앞에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남들에게 떠벌렸던 말이 발목을 잡고 과시했던 순간들이 부끄러운 굴레가 되어 저를 짓눌렀죠. 젊었을 때는 자랑이 나를 빛나게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90해를 살아보니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자랑은 나를 빛나게 하는 게 아니라 불안을 감추려는 가면일 뿐입니다. 진정한 강함은 조용히 흐릅니다. 물이 소리 없이 바위를 깎듯 겸손한 사람의 삶은 티내지 않아도 세월이 증명합니다.
오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단순히 자랑하지 말라는 훈계가 아닙니다. 자랑의 본질을 이해하고 그 함정에서 벗어나야 인생 후반이 편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돈, 건강, 자식, 젊은 시절의 무용담, 그리고 인맥. 이 5가지는 자랑하는 순간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돈은 참 묘한 성질을 가졌습니다. 많으면 마음이 든든하고 부족하면 불안해지죠. 하지만 더 무서운 건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인간관계의 판이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저는 평생 사업하며 수많은 돈을 굴려봤습니다. 큰 돈이 들어올 때마다 가슴이 벅찼고 젊었을 땐 그 기쁨을 주체하지 못해 사람들에게 떠들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돈보다 소중한 사람들을 잃게 된다는 것을요. 제 지인은 친구에게 사업 자금을 빌려줬다가 30년 넘은 인연이 끊겼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거절하면 원망을 사고 빌려줘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국 돈은 선의조차 무겁게 만듭니다. 저 역시 60대에 목돈을 모으고 주변에 알렸다가 연락 없던 이들이 하나둘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반가웠지만 시간이 지나니 알겠더군요. 그들은 제 사람됨이 아니라 지갑에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정주영의 삶에서 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돈은 늘 저를 시험하는 거울이었습니다. 돈이 생겼을 때 그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국 돈의 노예가 됩니다. 반대로 돈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되죠. 저는 돈을 벌 때마다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이 돈이 나를 더 가볍게 하는가? 무겁게 하는가? 무겁다면 그건 이미 돈이 아니라 짐이었습니다. 돈 자랑은 보이지 않는 칼날을 품고 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속으로는 질투와 시샘을 품을 수 있습니다. 사람 마음이란 그렇습니다. 진심으로 내 행복을 기뻐해주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으로 큰 돈을 얻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해 여기저기 떠들었죠. 하지만 몇 달 뒤 그를 둘러싼 친구들이 하나둘 사라졌습니다. 그들의 눈에 그는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다른 세계 사람이 되어 버린 겁니다. 돈을 자랑하는 순간 관계는 돈의 무게에 짓눌립니다. 진짜 친구가 사라지고 얄팍한 이해관계만 남습니다. 결국 돈은 남에게 보일 때가 아니라 조용히 나와 가족, 그리고 사회를 위해 쓰일 때 가장 빛납니다. 그러니 돈을 자랑하는 대신 지갑을 닫고 마음을 여세요. 그게 돈과 사람을 함께 지키는 길입니다. 제가 살며 자주 본 장면은 돈을 자랑하는 이가 정작 돈을 오래 지키지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겉으론 검소하게 살며 돈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 이가 속으로는 두둑한 지갑을 가졌더군요. 사람들은 흔히 부자는 화려하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부자는 소리 없이 사는 법을 압니다. 왜냐? 자랑하는 순간 불필요한 시선과 위험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 사업이 잘 될 때 여러 차례 유혹을 받았습니다. 이만큼 벌었다며 자랑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경고가 울렸습니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도구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돈은 사람을 살리고 길을 열어주며 다음 세대에 희망을 남기는 수단일 뿐 나를 드러내는 간판이 되어선 안 됩니다. 제 경험상 진짜 부자는 검소했습니다. 큰 저택보다 소박한 집을 선호했고 비싼 시계 대신 오래된 손목시계를 찾습니다. 왜냐? 그들은 돈을 조용히 지켜야 하며 자랑이 아닌 관리와 나눔 속에서 더 커진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몇몇 기업가는 수십억을 벌고도 동네 이웃처럼 겸손히 살며
돈을 자식에게 물려주기보다 장학재단을 세워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돈의 참된 쓰임을 다시 배웠습니다. 돈은 물과 같습니다. 고이면 썩고 흘러야 생명을 살립니다. 자랑은 물길을 막아 썩게 합니다. 반대로 흘려보내면 주변을 적시고 자신에게도 맑은 흐름이 돌아옵니다. 저는 평생 사업하며 돈 쓰는 법을 가장 늦게 배웠습니다. 돈을 모으는 건 많은 이가 할 수 있지만 제대로 쓰는 건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돈이 생겼을 때 자랑하지 말고 감사히 받아 조용히 흘려보내세요. 가족의 삶을 지탱하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사회를 위해 씨앗을 심는 데 쓰세요. 그렇게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부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당신의 재산이 아니라 그 돈으로 세상에 남긴 따뜻한 흔적을 기억할 것입니다. 비디오를 더 매력적으로 만들기 위해 흑백 영상으로 젊은 정주영이 현대를 건설하는 장면을 오프닝에 넣고 느리고 철학적인 배경음악을 깔아보세요. 오늘날 소셜미디어에서 돈 자랑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2018년 낸시트 연구에 따르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에서 과시적 게시물은 보는 이에게 우울감과 불안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예를 들어보면 그는 세계 8위 부자, 2023년 기준 1110억 달러, 임에도 1958년에 31,500달러에 산 집에서 검소하게 살며 돈은 삶을 섬기는 도구라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교훈을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경험을 공유해보세요. 젊은 시절, 저는 건강을 자신했습니다. 하루 종일 공사 현장을 뛰어다녀도 끄떡없었고 병원 문턱조차 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강한 의지와 바른 생활습관 덕분이라 믿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약 한 알 먹은 적 없어. 병원 갈 일도 없지. 그 말엔 은연중 자랑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은 그 말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뼈저리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며 척추협착증을 겪었고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절대 내 힘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요. 유전, 운, 세월의 흐름이 얽힌 게 건강입니다. 젊어선 내가 잘해서라 생각했지만 나이 들며 알았습니다. 건강은 축복이지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요. 건강을 자랑하면 관리가 소홀해지기 쉽습니다. 나는 절대 안 아파라는 착각에 빠져 정기검진을 건너뛰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죠. 제 형님도 그랬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내 폐는 튼튼해라며 자랑했지만 결국 폐암 말기에 이르러 병을 앓았고 너무 늦어 후회했습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순간 사실은 스스로를 위험에 내모는 것입니다. 게다가 건강 자랑은 주변에 상처를 줍니다. 만성질환이나 선천적으로 약한 이들에게 그 말은 칼처럼 꽂힙니다. 저는 이웃에게 무심코 나는 약 먹은 적 없다고 했는데 나중에 그가 눈물을 훔치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제 말이 그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요. 건강은 자랑할 일이 아니라 감사할 일입니다. 숨 쉬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큰 축복입니다. 자랑 대신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감사하며 조심히 다뤄야 할 선물입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건강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잠시 맡겨진 것이며 언제든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지켜야 합니다. 건강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건 교만이 아니라 겸손임을 늦게서야 깨달았습니다. 젊을 때는 일을 더하고 잠을 줄이고 몸을 혹사하며 나는 튼튼하니까 괜찮아라며 스스로를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며 몸은 무한하지 않다는 걸 알았죠. 작은 통증에도 귀 기울여야 했고 하루하루 습관이 삶의 길이를 좌우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늘 일이 보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젊은 시절 현장에서 땀 흘리며 움직이는 게 건강 비결이라 여겼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았습니다. 일은 보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요. 무리하면 병을 부르고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옵니다. 중요한 건 몸과 대화하는 법입니다. 피곤하면 쉬고 아프면 참지 말고 진단받아야 합니다. 건강을 자랑하는 대신 저는 이제 작은 습관을 나눕니다. 매일 아침 30분은 꼭 걷습니다. 밥을 먹을 때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과음하지 않고 마음이 답답하면 사람들과 이야기하며 풉니다. 이런 소박한 습관이 긴 세월을 버티게 해주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는 이유는 자랑이 아니라 여러분이 나처럼 후회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입니다. 건강을 이야기할 때 잊지 말아야 할 건 공감입니다. 내가 건강하다고 아픈 이들 앞에서 자랑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도움을 줘야 합니다. 제가 존경했던 한 노인은 이렇게 말했죠. 내가 건강한 건 운이 좋아서야. 그래서 아픈 이웃을 돕는 게 빚 갚는 길이라 생각해 그 말이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여러분, 건강은 내 힘만으로 얻은 게 아닙니다. 하늘이 잠시 허락한 선물일 뿐입니다.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그 선물을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나눌지 고민하며 살아가세요. 건강은 혼자 누릴 때 빛나지 않습니다. 타인을 배려하고 함께 나눌 때 그 가치가 깊어집니다. 비디오를 더 흥미롭게 하려면 공원에서 걷는 노인의 장면을 넣고 유니세프 연구 2020년을 인용하세요. 소셜미디어에서 건강 자랑은 청소년의 불안과 수면 부족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의 예도 추가하세요. 그는 바쁜 와중에도 매일 설거지를 하며 겸손을 실천한다고 했죠. 여러분은 건강을 자랑하며 후회한 적 있나요? 잠시 멈춰 생각해보고 다음 파트를 계속 들어보세요. 베류엘 마인드에 따르면 건강 자랑은 사회적 비교를 촉발해 심리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나이 들수록 부모의 가장 큰 자랑거리는 자식입니다. 저는 사업하며 많은 성취를 이뤘지만 가장 뿌듯했던 순간은 자식들이 묵묵히 자기 길을 걸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젊었을 땐 그 기쁨을 참지 못하고 여기저기 떠벌렸죠. 우리 아들은 대기업에 들어갔어. 우리 딸은 명문대 교수야. 그 말에 제 마음은 뿌듯했지만 정작 자식과 주변 사람들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제 친구는 아들이 판사가 되자 동네방네 자랑했죠. 처음엔 모두 축하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친구들은 속으로 비교하며 불편해했고 심지어 그 아들은 엄마, 제발 그만 말씀해주세요 라며 괴로워했습니다. 자식이 잘된 기쁨을 표현하는 건 당연하지만 남에게 자랑하는 순간 듣는 이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자식에게는 부담이 됩니다. 저 역시 아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갔을 때 너무 기뻐 동네방네 떠들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니 아들이 동료들에게 아버지가 자랑 많이 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더군요. 그 말을 듣고 깊이 반성했습니다. 내 기쁨이 자식에게 족쇄가 된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죠. 자식은 부모의 명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은 그들 것입니다. 정주영으로서 제 삶을 돌아보니 평생 일에 몰두했지만 노년에 이르러 진정한 가치는 가족에게서 온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업은 실패해도 다시 일으킬 수 있지만 가족은 한번 멀어지면 끝입니다. 부모가 자식의 성취를 자기 공으로 돌리며 자랑하면 가족의 끈은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자식은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부모의 자랑은 그들의 노력을 가립니다. 그러니 자식의 성공을 자랑거리로 삼지 마세요. 그것은 기쁨이지 과시가 아닙니다. 아이가 잘 되면 내가 참 고맙다고 말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자식의 성취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그들의 노고를 존중하고 묵묵히 응원하는 것입니다.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기보다 그들의 행복을 함께 기뻐하고 지켜보는 것, 그게 진정한 부모의 자랑 아닐까요? 저는 오랜 세월 자식의 성취를 제 공으로 여기며 말하곤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키웠으니 저렇게 된 거야.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그건 가장 어리석은 자랑이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그들의 성공은 땀, 노력, 시대, 운이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부모가 자기 몫을 주장하면 자식 마음에 큰 상처가 남습니다. 제 손자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저는 주변에 내가 어릴 때부터 공부를 챙겨줘서 의사가 됐다고 떠벌렸습니다. 그런데 손자가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할아버지, 저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 노력이 가려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랑이라 여겼던 말이 손자에게 족쇄가 되고 노력의 가치를 무너뜨린다는 걸 깨달았죠. 정주영의 삶을 돌아보면 가장 귀한 건 가족과의 믿음이었습니다. 제 길은 시련과 도전으로 가득했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힘은 가족의 응원 덕분이었습니다. 만약 가족을 자랑거리로만 삼았다면 그 힘은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가족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서로의 안식처이자 버팀목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자랑 대신 내가 참 고맙다고 말하려 합니다. 그 한마디에 자식의 노고를 인정하고 부모로서의 감사가 담깁니다. 자식도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고 싶지만 더 깊은 바람은 노력의 존중입니다. 고맙다고 말할 때 자식은 부담이 아닌 힘을 얻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성공을 자랑하지 말고 감사하세요. 자랑은 관계를 무겁게 하지만 감사는 관계를 단단히 합니다. 아이가 어떤 길을 가든 부모가 보여줄 가장 큰 사랑은 자랑이 아닌 조용한 응원과 감사입니다. 그때 가족은 서로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됩니다. 비디오를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은 장면을 넣고 빌 게이츠의 이야기를 추가하세요. 그는 부자임에도 매일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주며 겸손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소셜미디어에서 자식 자랑을 한 적 있나요? 투오이 트레이에 따르면 이는 열등감을 숨기려는 행동으로 감정적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잠시 생각해보고 다음 파트를 들어보세요. 나이 들면 과거 이야기를 자주 꺼냅니다. 저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젊었을 때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얼마나 강인했는지, 얼마나 도전적이었는지를 술자리나 가족 모임에서 늘어놓곤 했죠. 내가 젊었을 땐 우로 시작하는 이야기는 제겐 뿌듯했지만 듣는 이들에겐 지루한 소음일 뿐임을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손주들에게 젊은 시절 무용담을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사업 초기, 하루 20시간 일하며 밤을 새웠던 이야기, 외국 바이어와 치열하게 협상했던 순간들을 열정적으로 말했죠. 하지만 손주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빛은 딴 곳에 가 있더군요. 나중에 손주가 친구에게 우리 할아버지는 옛날 이야기만 해라고 말하는 걸 듣고 충격받았습니다. 내가 즐겁게 떠든 이야기가 아이들에겐 과거에 갇힌 사람의 말로 들렸던 겁니다. 81세 한 어르신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싸움 잘하고 여자들에게 인기 많았다고 자랑했는데 다들 흘려듣더라고. 나만 신나서 떠들었지. 그 말이 제 삶에도 겹쳐졌습니다. 무용담은 말하는 사람만 즐겁습니다. 듣는 이는 그래서 뭐 라며 멀어지기 쉽죠. 정주영의 삶에서 깨달은 건 젊은 시절 무용담은 현재와 이어지지 않으면 공허하다는 점입니다. 그때 얼마나 힘들었고 대단했는지를 떠들어도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현재가 텅 비었다면 과거 자랑은 오히려 나를 초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젊은 시절 무용담을 자랑거리로 떠들지 마세요. 그것은 듣는 이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당신을 과거에만 머무는 사람으로 보이게 합니다. 진정 전해야 할 건 화려한 과거가 아니라
그 속에서 길어올린 교훈과 현재의 성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용담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합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자랑이 아닌 교훈으로 바꿔야 합니다. 저는 수많은 실패에서 배웠습니다. 젊었을 땐 실패마저 포장의 무용담처럼 떠들었죠. 그때 나는 직원 수백 명을 거느렸지라며 규모를 강조했지만 듣는 이들에겐 울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깨달은 건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였다고 바꾸니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곱씹더군요. 저는 늘 실패는 스승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공보다 실패담 속 교훈이 더 깊습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큰 사업을 여러 번 일으켰지만 그만큼 좌절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제 성공보다 실패에서 얻은 지혜에 더 귀 기울였습니다. 왜냐? 그것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지인은 젊었을 때 술을 많이 마셨다고 자랑했죠. 하루에 소주 3병도 거뜬했다고 반복했지만 지금은 건강 악화로 한 방울도 못 마십니다. 그의 무용담은 현재의 초라함을 더 드러냈습니다. 반대로 저는 사업 실패를 이야기하며 그때 배운 건 신뢰를 잃으면 돈이 많아도 무너진다고 했을 때 사람들은 제 과거를 지혜로 받아들였습니다. 젊은 시절 경험은 현재와 연결될 때 빛납니다.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다. 그때 교훈이 지금도 내 삶을 지탱한다. 이렇게 말하면 듣는 이는 단순한 과거가 아닌 현재와 이어진 깨달음을 얻습니다. 무용담은 자랑이 아니라 지혜를 나누는 통로여야 합니다. 말하는 이는 교훈을 전하고 듣는 이는 길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경험을 교훈으로 바꾸는 순간 과거는 추억이 아니라 현재를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것이 무용담을 가치 있게 만드는 길입니다. 비디오를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젊은 정주영이 협상하는 흑백 장면을 넣고 송트레이 연구를 인용하세요. 소셜미디어에서 과거 자랑은 비판과 두려움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의 예를 추가하세요. 그는 투자 성공을 자랑하지 않고 겸손히 과거는 교훈이라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무용담을 자랑하며 따분함을 느낀 적 있나요? 잠시 생각해보고 마지막 파트를 들어보세요. 나이 들면 누구를 알았는지, 어떤 유명인과 어울렸는지 이야기하곤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사업하며 정치인, 관료, 기업인을 많이 만났죠. 젊었을 땐 그게 자랑스러워 나는 누구누구와 잘 안다고 떠벌렸습니다. 그게 제 가치를 높인다고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알았습니다. 인맥 자랑은 내 빛이 아닌 남의 빛을 빌려 얼굴을 비추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려. 90세 이순자 어르신이 말했죠. 유명한 사람 많이 안다고 떠들었는데 정작 힘들 때 아무도 없더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였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맥은 자랑할 땐 화려하지만 어려움 앞에선 신기루처럼 사라집니다. 결국 곁에 남는 건 이름 없는 평범한 이웃과 친구들입니다. 정주영의 삶을 돌아보면 수많은 권력자와 유명인을 만났지만 진짜 저를 지탱한 건 그들이 아니었습니다. 봉사 현장에서 땀 흘리던 무명의 노동자, 고생을 함께한 직원, 묵묵히 믿어준 가족이었습니다. 그들이 제가 넘어졌을 때 손을 내밀었고 제 인생의 진짜 인맥이었습니다. 인맥 자랑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습니다. 오히려 가벼워 보이는 거죠. 사람들은 저 사람은 자기 힘으론 내세울 게 없으니 남의 이름을 빌린다고 생각합니다. 당당한 사람은 인맥을 들먹이지 않습니다. 실력과 인품으로 인정받죠. 여러분, 인맥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남의 이름으로 가치를 높이려 하지 마세요. 결국 남는 건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삶을 살았는가입니다. 인맥은 화려한 장식일 뿐 내 존재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자랑 대신 스스로를 단단히 세우세요. 그게 진짜 존경받는 길입니다. 저는 대통령부터 동네 구멍가게 주인까지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삶의 황혼에 들어서니 진짜 인맥은 화려한 명함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남은 이들이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울 때, 병상에 누웠을 때 명함 한 장이 저를 구한 적은 없습니다. 대신 이웃이 가져다준 따뜻한 국 한 그릇, 오랜 친구의 짧은 위로가 저를 일으켰습니다. 정주영의 경험에서 권력자와 유명인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선거가 끝나거나 권력이 바뀌면 그들의 관심은 다른 곳으로 향했죠. 하지만 40년 함께 일한 직원, 고향 친구, 가족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들이 제 인생의 가장 단단한 인맥이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웠습니다. 인맥은 이름이 아니라 진심으로 맺는 관계입니다. 사람을 볼 때 두 가지를 살폈습니다. 첫째, 어려움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둘째, 작은 이익 앞에서도 진심을 지키는가? 오래 남는 건 직위나 지위가 아니라 인간성입니다. 사업 파트너를 고를 때도 학력보다 성실한 태도를 믿었고 그 덕에 큰 위기를 넘겼습니다. 인맥을 자랑하는 대신 저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평생 함께한 한 사람의 친구가 수백 명의 유명인보다 귀하다. 여러분도 돌아보세요. 진짜 내 사람은 누구인가요? 화려한 인맥이 아니라 힘들 때 곁을 지키는 소박한 사람 아닐까요? 인생의 끝자락에 남는 건 이름이 아니라 마음입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사람을 품었는지, 그게 삶을 증명합니다. 그러니 인맥을 자랑하지 말고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깊은 관계를 가꾸세요. 그게 세월을 견디는 진짜 인맥입니다. 사람은 왜 자꾸 자랑하고 싶어 할까요? 저는 오랫동안 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젊었을 땐 성취를 입에 올려야 존재감을 느끼고 인정받아야 마음이 채워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나이 들며 알았습니다. 그건 본능에 가까운 것이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 늘 비교 속에 살며 그 비교에서 우위를 확인할 때 잠시 안도감을 느낍니다. 심리학의 사회적 비교 이론이 이를 설명하죠. 우리는 옆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며 지각, 건강, 자식이 더 나은지 측정하고 앞섰다고 느끼면 드러내고 싶어 합니다. 그 순간의 달콤함은 설탕 같아 잠시 기분을 띄우지만 오래가지 않고 더 큰 후기를 부릅니다. 그래서 자랑은 반복됩니다. 만족이 아니라 결핍을 키우기 때문입니다. 저도 젊었을 때 돈을 벌거나 성취를 이룰 때마다 알리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충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자랑은 내 불안을 감추는 가면일 뿐이었습니다. 진짜 단단했다면 떠들을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정주영의 삶에서 사업의 성패를 떠나 저를 지탱한 건 자랑이 아닌 신념이었습니다. 시련은 있어도 실패는 없다. 묵묵히 걸어가면 길이 열린다는 확신이었습니다. 자랑이 아닌 신념이 사람을 붙잡는 버팀목이었습니다. 혹시 자꾸 자랑하고 싶어지시나요? 그 마음 깊은 곳엔 채워지지 않은 불안이 있을지 모릅니다. 자랑은 불안을 달래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진짜 평온은 겸손과 감사에서 옵니다. 자랑의 본능을 이해해야 그것을 넘을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인간관계는 가벼워지고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제가 평생 사람들을 만나며 관찰한 결과 조용히 사는 이가 더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화려한 말과 자랑으로 자신을 꾸미는 이는 순간 주목받을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화려함은 빛을 잃고 피로와 거리를 남깁니다. 반대로 겸손한 이는 처음엔 눈에 띄지 않지만 시간이 쌓일수록 신뢰와 존경이 깊어집니다. 동양 철학에서 노자는 보는 말로 자랑할 수 없다고 했고 공자는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이 크다고 했습니다.
겸손은 미덕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잇는 단단한 다리입니다. 자랑은 다리를 끊고 겸손은 다리를 놓습니다. 현대를 일으키며 수많은 협상을 했습니다. 상대를 압도하려 자랑하는 이는 신뢰를 얻지 못했지만 묵묵히 역할 다하는 이는 시간이 지나 귀히 여겨졌습니다. 나이 들며 알았습니다. 진짜 힘있는 이는 소리를 높이지 않습니다. 큰 강이 소리 없이 흐르듯 겸손한 이는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영향력이 퍼져나갑니다. 심리학도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람들은 과시적인 이보다 겸손한 이에게 더 신뢰를 보냅니다. 겸손한 이는 안전하고 따뜻한 평온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존경심이 싹틉니다. 정주영의 삶 끝자락에서 깨닫는 건 존경은 스스로 외쳐od는 게 아니라 타인 마음에서 자라는 나무와 같다는 겁니다. 자랑으로는 씨앗을 심을 수 없습니다. 겸손으로만 가능합니다. 조용히 사세요. 말 대신 삶으로 보여주세요. 그러면 시간이 흐르며 존경은 따라옵니다. 그게 90해 살며 배운 가장 분명한 진리입니다. 돈은 고이면 썩습니다. 물이 흐르지 않으면 악취가 나듯 돈도 쥐고 있으면 사람과 관계를 망칩니다. 저는 평생 돈과 씨름했습니다. 없을 땐 눈물 흘렸고 많을 땐 잠 못 이뤘죠. 하지만 가장 확실히 배운 건 돈은 쌓는 게 아니라 흘려보낼 때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젊은 시절 번 돈을 모아 투자하고 확장하는 데 힘썼습니다. 하지만 노년에 깨달았습니다. 돈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이웃을 돕고 다음 세대가 나은 길을 가도록 돕는 도구였습니다. 제가 만든 장학재단으로 학생들이 공부하고 지원한 병원에서 환자들이 치료받을 때 돈의 진짜 가치를 느꼈습니다. 돈을 자랑하는 이는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지만 돈을 다스리는 이는 돈의 주인이 됩니다. 다스린다는 건 아끼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과감히 쓰는 지혜입니다. 가족이 필요할 때, 사회가 어려울 때, 미래 세대가 기회를 필요로 할 때 돈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렇게 순환하는 돈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는 경제 논리가 아니라 세월이 가르쳐준 삶의 진리입니다. 정주영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건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라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이어주는 데 쓰일 때 돈은 도구 이상의 가치를 갖습니다. 자랑은 돈을 막고 나눔은 돈을 흐르게 합니다. 존경을 얻고 싶다면 자랑 대신 나눔을 선택하세요. 돈은 흘러야 산다는 말을 기억하세요. 그 흐름 속에서 삶과 인간관계가 풍요로워집니다. 돈은 쥐고 있는 동안은 숫자일 뿐이지만 흘려보낸 순간부터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그 씨앗이 숲이 될 때 당신의 인생도 빛날 것입니다. 비디오를 매력적으로 만들려면 정주영이 직원들과 함께 일하는 장면을 넣고 송트레이 연구를 인용하세요. 소셜미디어에서 인맥 자랑은 비판을 유발한다고 합니다. 빌 게이츠의 예를 추가하세요. 그는 부자임에도 이웃처럼 살며 진심으로 관계를 맺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인맥 자랑으로 실수한 적 있나요? 댓글로 공유하고 결론을 들어보세요.